이전의 아동에 대한 슬기로운 미디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그리고 게임기 등의 미디어를 4세 이전의 아동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를 어린아이에게 일찍 노출했을 때 아기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미디어를 오랫동안 노출했을 때 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뇌의 발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출생 전에 뇌에서 일어나는 발달은 뇌의 세포가 증식하고 출생 이전에 대부분의 뇌세포는 각각의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출생 이후에는 뇌세포와 세포 간에 회로를 형성하고 서킷을 형성하고 또한 뇌세포의 수초와 뇌세포가 빠르게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방의 막으로 뇌세포의 가지를 둘러싸는 수초화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연결에 반드시 필요한 연결만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연결 등을 제거하는 프루닝, 가지치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뇌는 18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유아용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야 영유아가 그 화면에 집중하고 화면을 계속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달 중인 뇌가 현실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강도의 과도한 시청각 자극에 장기간 노출되면 이후에 일반적인 현실 생활의 낮은 자극에 대해서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은 주의력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쥐에게 과도한 감각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사람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쥐가 생후 2개월까지인 기간이 사람으로 치면 18세 이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어린 쥐에게 이와 같이 과도한 자극을 약 42일 동안 주고 나서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쥐는 이와 같이 오픈된 스페이스에 있으면 이 가운데에 있기보다는 주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오픈 필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쥐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쥐들은 오픈 스페이스의 가운데에 가지 않고 주로 가장자리에서 움직였는데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쥐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모르고 오픈 스페이스의 중심까지에도 많이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과도한 자극을 준 쥐들을 이와 같은 미로에 넣었을 때 벽이 없는 미로는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쥐들은 벽이 있는 길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과도한 자극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된 쥐들은 벽이 없는 위험한 미로에서도 오랜 시간을 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조군에서는 벽이 있는 미로에서만 대부분 움직였는데 과도한 자극을 주었던 쥐들은 벽이 있는 미로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벽이 없는 미로에서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의 방은 아주 밝은 방이고 옆에 있는 방은 어두운 방인데 쥐들은 이러한 어두운 방을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대조군의 쥐는 밝은 방에 있다가 빠른 시간 안에 어두운 방으로 움직이는데 과도한 자극을 주었던 쥐들은 밝은 방에서 더 많이 움직였고 더 많은 시간을 지낸 이후에 어두운 방으로 지나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에 과도한 자극을 준 어린 쥐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에 대한 것인데, 워킹 메모리라는 것은 어머니가 신발 끈을 묶는 방법을 말로 설명하면서 직접 묶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기는 지시를 잘 관찰하고 듣고 기억해서 다음에 신발 끈을 묶는데 이용하는 것이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권장되어 있는 화면 노출 시간을 충족한 미취학 아동들은 이러한 권장 화면 노출 시간보다 더 많이 미디어를 본 아동들에 비해서 워킹 메모리가 더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화면 시간이 더 많을수록 미취학 아동의 작업 기억이 더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데 4 내지 6세의 유아기에 과다한 영상에 노출되면 이 연구에서는 언어와 인지 발달이 저해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와 인지 발달이 저해되면 이후에 학교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만 5세 이전의 아동에 대한 신체활동, 영상 노출 시간, 그리고 수면 시간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아동에서는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엎드려 있는 터미타임 30분을 포함하여서 적어도 3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12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 영상의 노출은 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3개월까지의 아동은 14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고 4개월에서 11개월 아동에서는 12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권고됩니다. 특히 12개월 미만의 아동에서는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다거나 식탁의자, 하이체어 또는 업고 앉는 등의 신체적인 활동이 제한되는 자세에서 1시간 이상 두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12개월에서 35개월의 아동에서 신체 활동은 180분 이상 하도록 합니다. 즉 하루에 3시간 이상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하고 12개월에서 23개월의 아동들에게는 영상 노출은 하지 않는 것이 권고됩니다. 24개월에서 35개월 아동에서는 영상 노출을 할 수 있는데 1시간 이하, 60분 이하로 하도록 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의 수면 시간은 11시간 이상 하도록 합니다. 36개월에서 59개월의 아동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 60분 이상을 포함해서 총 180분, 3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상 노출 시간은 여전히 1시간 이하, 60분 이하로 줄이고 36에서 59개월의 아동들은 최소 10시간 이상 수면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미디어에 일찍 노출되었을 때 발달에 대한 영향과 미디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자극에 대한 부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언어와 인지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미디어에 대한 조기 노출과 장기 노출은 이후에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59개월 이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노출되는 것은 24개월 시작하도록 하고 각각의 연령별 수면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신체 활동의 최소한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미디어에 노출하는지에 대한 노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